자, 다음은 모리셔스. 네, 블루라군 모리셔스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푸른 산호초 PBK가 아니죠. PBK는 파라다이스였고. 네. 브룩실즈. 네, 브룩실즈. 아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그때는 이제 일본의 조선업에 관한 얘기를 하던 중에 이제 모리셔스를 다뤄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모리셔스 본질에 대한 모리셔스의 안타까운 현황에 대한 내용을 문하나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아, 지금 그러면 모리셔스 그 사고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건 이제 제가 아까 설명을 다 네. 드렸어. 자, 근데 이 모리셔스라는 나라가 사실은 원래는 무인도였어요. 원래는 무인도였는데. 그 좋은 데가 무인도였어? 네, 원래는 무인도였어요.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지도를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자,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아래쪽에 마다가스카르, 정말 다양한 생물종이 산다라는 그 마다가스카르가 쫙 있고, 그 옆쪽에 조그만하게 제주도만한 크기로 모리셔스라는 섬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원래 유럽에서 식민지를 하려고 들어왔다가 너무 거리도 멀고 뭐 어떻게 뽑아먹을 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관리가 안 돼가지고 나갔다가 영국이 거기를 관리를 하면서 이제 거기에 사탕수수 밭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영국, 프랑스의 식민 지배가 시작되면서 영국이 이제 식민 지배하는 동안 인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35만 명의 인구 중에서 90만 명이 인도인들이거든요. 근데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 아프리카인이 왔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인도 사람이 왔을까? 아, 그 농사를 시켜 먹어야 되니까 영국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온 게 아니고 인도 지역을 지배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가장 손쉽게 데려올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만만해서 인도인들이었어. 뽑아왔기 때문에 인도 애들이란다. 인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끌려 들어와서 정착을 네, 했구나. 노동자로 들어온 거죠. 네, 그래서 거기는 인도인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힌두교 색깔이 강한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프랑스도 식민 지배를 했었기 때문에 프랑스식 건물이 되게 많아요. 이게 해안가도 워낙 예쁘기도 하지만 그 건물들 보면은 약간 프랑스풍의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예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최근에 뭐 우리나라 신혼부부들도 워낙 이쪽으로 이제 여행도 많이 가시고 리조트도 해안가를 따라서 쫙 예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워낙 그 좀 심각한 상황이긴 한데 여기가 아프리카로 들어가죠.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는 굉장히 좀 드물게 민주주의 지수가 좀 높은 나라기도 하고. 기독교 계열 국가들이 또 영국 계열이라서 어느 정도 그 민주주의적인 게 좀 살아있나 봐요. 여기는 힌두교 성향이 강하다니까. 그러니까. 근데 어차피 여기에다 사람 몰아넣은 거는 인도인들이 어떻게 힌두인들이 민주적인 성향을 갖추게 됐을까? 그것도 참 아이러니하네. 신기하네. 그래, 거기로 옮겨가면서, 제가 봤을 때는 거기로 옮겨갈 때, 카스트 제도에 의해서 비슷한, 계급의 사람들이 가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그런데 옮겨가면서 좋은 계급의 사람들이 옮겨가진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청교도들처럼, 어떤 이제 인도 내에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그렇지. 공평한 사람들이 끌려간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주적인 공평한 어떤 제도들에 더 호감이 많이 갔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이식됐겠죠. 이식됐겠죠. 그냥 그 민주주의 그 사람들 데려오면서 걔들이 식민지배를 하면서 민주주의를 우리나라에 이식시킨 것처럼 딱 그 제도 자체를 이식시켜 놓고 사람들만 채워넣은 거죠. 네. 아무튼 이 모리셔스가 천혜 자연의 고향인데 여기 이제 일본 배가 가가지고 이거를 다 때려 엎은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원래 이 나라가 무인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브룩실즈가 갔구나. 자꾸 왜 브룩실즈한테 이렇게 왜 그러세요? 아니 그냥 너무 제가 봤던 제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19금 영화였기 때문에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거를 이제 영화 나오고 난 다음에 거의 10년 있다 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여자 브룩실즈를 찾았을 때는 이미 이제 그때 브룩실즈가 아니었지.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지금. 네. 그러니까요.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네. 그닥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주제가. 네.
그래서 영어와 프랑스어가 공용어입니다. 그리고 그 프랑코폰이라고 그래가지고 프랑스어권 국제기관들의 모임 있죠. 거기하고 영연방에 모두 가입된 나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관광지로 가기가 비교적 안전한 나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하지만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때 우리나라 신혼부부들이 공항에서 입국 금지를 당해가지고 난리가 났었던. 예. 그리고 입국했던 사람들은 리조트 안에 갇혀 있었죠. 예. 호텔 안에. 네. 자, 아프리카의 싱가포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싱가포르하고 비슷하게 굉장히 작은 섬나라지만 어쨌든 경제적 수준이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치안도 상당히 안전한 축에 속하고 이래서 아프리카의 싱가포르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코노미스트의 민주주의 지수 2017 조사에서 그 당시 한국이 20위였거든요. 이때 누가 20위나 줬어? 예, 근데 모리셔스가 16위였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는 관광 산업이 이제 주 산업입니다. 국내 총 생산의 25%를 관광에 의존하고 있는데, 지난해 관광 수입이 여기도 이제 인도인들이 많다 보니까 루피라는 단위를 쓰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여행을 가실 때는 당연히 달러로 가져가시는 게 훨씬 낫죠. 예. 우리나라 돈을 1조 9천억 원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10%를 업과 같은 해양 활동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게 따지면 지금 현재 국내 총생산의 3분의 1 이상이 지금 일본 선박에 의해서 작살이 났고, 그렇죠. 스탑이 된 거죠. 복구 불능 상태로 갈 가능성이 높죠?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게다가 지금 여기 7월 25일 날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지난 6일에서야 기름 유출 사실을 정부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우리 해안에 선박이 좌초가 됐어. 근데 그거를 제대로 기름 유출 될까 안 될까 관심을 안 가지고 며칠 동안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열흘 넘게. 일단 사고가 났으면 빨리빨리 대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손 놓고 있다가 기름이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위성사진으로 그걸 확인하고 나서야 정부가 나섰는데, 문제는 뭐냐, 모리셔스 내에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이렇게 방법이 전문가도 없고 하니까 얘들이 제일 먼저 누구한테 도움의 손길을 또 청했다? 프랑스요. 그 만만한 게 프랑스인가? 요즘 무슨 사고만 나온 거야. 다 사는데 프랑스한테 전화를 걸지? 그거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왜 마카롱이가 지가 한다고 미리 막 얘기를 했나? 몸 일만 있으면 저한테 전화 걸어 제가 다 해결해 드릴게. 뭐 이랬나? 이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얘들이 드러내놓지는 않지만 뒤로 무슨 짓거리들을 제일 많이 하고 다니냐면, 예전에 자신들이 식민 지배했던 곳들 중에서 지정학적으로 필요하거나 또는 천연광물 차원에서 우리가 약간 얘네 나라를 놓으면 안 돼, 기득권을 끝까지 놓으면 안 되는 나라들 있죠. 그 나라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엄청 잘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말로 생색을 냈구나. 뭔 일 있으면 내가 해결해 테니까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계속 끼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관리 하에 넣어놓고 있다니까요. 아프리카에 왜 수천 명의 프랑스 군이 가 있겠어요, 끊임없이. 아니 그럼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이번 사태에 있어서. 왜 풍랑 핑계대고 안 갔어 그러면? 프랑스요? 프랑스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미 늦었잖아. 이미 본격적으로 유출되기 시작했는데 어떡하려고 그러지 이제 걔들은? 그러니까 너무 웃긴 게 뭐냐면은, 정부가 미리 알아서 프랑스 측에 얘기를 했었으면 프랑스가 어쩌면 조금 더 빨리 대처를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모리셔스 SOS가 늦었구나 애초에.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했더니 환경단체 그린피스 아프리카 측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동안 모리셔스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었고 선체가 부서질 것이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게다가 최근 기상 악화로 인해서 강한 파도와 선체가 장시간 부딪히면서 파손된 것 같다. 그건 뭐 지들 예상인 거고, 애초에 이런 그 위험한 화물선이 왜 이 해안가로 이 해안가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여기는 아까 라군이라고 그랬는데, 이 라군이 뭐냐면 석호거든요. 그러니까 산호초가 쫙
포진되어 있는 곳이라는 굉장히 거예요. 얕은 데예요. 그렇죠. 대형 화물선이 올만한 데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오면 안 되는 곳이죠. 지나가면 안 되는 곳이죠. 그리고 얘 브라질 가는 배잖아. 네, 중국에서 브라질로요. 브라질 가는데 왜 몰라, 항로가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왜 남태평양 있는, 말 그대로 저 적도 끝에 아프리카 최남단 쪽 거기까지 내려가가지고 사고를 낸 거야. 그보다는 훨씬 이전에 인도네시아 지나고 나서 반대쪽으로 미국 쪽으로 꺾어야 되지 않아? 이게 돌아가려고 그랬나 보지. 인도양 거쳐가지고 이렇게 대서양 쪽으로, 태평양이 아니라. 브라질 반대쪽 방향으로. 반대쪽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맞기는 맞지만 어떻게 아니 생각해보세요. 머릿속으로. 자, 중국에서 배로 출발했으면 어디를 통과했겠어요? 남중국해를 통과했겠죠. 남중국해를 통과해가지고 어디로 내려왔겠어요? 남중국해를 가기 싫어서 그쪽으로 빠졌나? 남중국해를 가기 싫은 게 아니고 남중국해를 통과해야지 갈 수 있다니까. 그렇지. 중국에서 내려오면 내려오려면 인도양 앞에까지 온 거는 이해가 돼. 근데 거기서 왜 계속해서 아프리카 밑을 돌아가려고 생각을 했었구나. 이렇게 돌아가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원회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기름을 많이 쓰니까 좀 더 가까운 데로 해보려고 희망봉하고 모리셔스 사이를 이렇게 좁은 산호초 지역을 지나가다 거기 걸려버린 거네. 결과적으로 기름 아끼려고 불법 항로를 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네. 그렇게밖에 어떤 전제가 안 되는데, 생각으로. 아무튼. 근데 저는 아까 이제 문하나가 지적한 것 중에 네. 얘네들이 개념이 없다. 말하자면 누구가 모리셔스가 이런 데 대한 그러니까 생각을 못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요게 환경단체 그린피스 아프리카 측이 밝힌 얘기입니다. 네. 이 모리셔스는 쉽게 말해서 아프리카의 그나마 관광 선진국이에요. 네, 관광 선진국. 네, 그래가지고 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리조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말하자면 화려합니다. 서양식이고 단가도 세요. 네, 맞아요. 되게 비싸요, 생각보다. 그러면서 이 관광 코스도 또 굉장히 알차게 준비를 많이 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자 데크 산책하기.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이런 거 진짜 반대거든요. 나도 너무 싫어하거든. 이거 동물 학대예요. 아니면 동물 학대. 얼룩말과 함께 세그웨이 타기. 뭐 이런 방식으로 사파리긴 한데 사실상 우리나라의 체험동물원 같은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해요. 근데 이 동물들이 여기 살던 동물들이 아니다. 아니, 데려온 애들이야. 다 무인도였으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관광을 해서 돈을 어떻게든 벌어먹기 위한 체험 코스들이 겁나게 많아. 그래서 산호초 같은 거 유형을 해도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인원을 줄이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돈만 되면 막 개발하고 막 해요. 그래서 산호초 섬 같은 것도 옛날 같지 않게 너무 많이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뭐라 그럴까 파손이 되거나 쓰레기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쌓인, 이 관광객들 와서 버리는 쓰레기들 제대로 처리 못하니까 쓰레기로 인해서 해안이 폐쇄될 정도로 이 환경 관리가 완전히 엉망인 국가거든. 이런 잘못되어 있는 어떤 나태의식, 위기의식이 없는, 환경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게 이번 사태를 더 키운 면도 있다는 거야. 물론 일본이 나쁘지만 모리셔스도 이거에 대한 관리 소홀을 분명히 통감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자체에 대한, 지금 우리가 왜 관광 산업이라고 했을 때 이게 참 희한한 게 뭐냐면은 이상하게 산업이라는 단어가 붙으면요 굉장히 이익 중심으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친환경 또는 다른 생물 종들과 공존하는 방식, 이쪽하고 산업은 이상하게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관광 산업이 발전을 한 나라일수록 사실 친환경이나 다른 생물과의 정말 평화로운 공존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죠. 그래서 사실 그게 이분법적이어서 반드시 상충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걸리고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산업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리고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리셔스가 안타깝게도 지금 그런 상황이 돼서, 근데 이번에 그 기름 유출되면서 주민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그 주변에 사는 왜 희귀 생물종들 있잖아요.
거북이를 비롯해서 얘네들 옮기는 작업부터 먼저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옮겼다고 해도 사실은 어디로 옮길 건데? 금값이 올라서 정말 큰일입니다. 그래서 팔러 오시는 분들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광고비를 자진 반납해야 한다. 금값이라도 문의를 해주시면 종로 3가 전철역 8번 출구 앞입니다. 럭키 주얼리 도매상가 1층 8호. 어차피 그 기름띠는 계속해서 유출될 거고 기름띠의 특성상 해류를 타고 계속해서 육지 쪽으로 번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숲까지 들어갔다 네. 그러거든요. 그 기름이 숲까지 거기 그러니까 그 연결돼 있는 해안선을 타고 이제는 아까 얘기한 그 방금 자연동물원 같은 이런 일반 섬에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제주도만한 섬이기 때문에 한 달 안에 완전히 기름띠에 둘러서 갇혀버릴 거예요, 사실상. 네. 그래서 바로 이제 프랑스 입장에서도 손 놓고 있을 수가 없는 게 그 바로 옆에 조그맣게 붙어 있는 게 프랑스령이거든요. 그 섬까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상황이 벌어졌고 일본의 책임이 가장 크긴 하지만 전 세계가 나서가지고 일단 이 상황부터 어떻게 해결을 좀 하고 뒤늦게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상권은 청구해야 되겠지만 아유. 야 이게 아시아만 있어도 우리가 어떻게 가서 좀 한번 도와주겠다. 근데 우린 너무 멀어. 너무 멀잖아 우리 우린 입장에서는. 너무 멀어.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게다가 왜 저는 딱 그 생각했거든요. 우리 왜 태안 기름 유출 사고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 가가지고 다 기름기 닦아내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 모리셔스 국민들도 그런 마음으로 해결을 하고 싶겠지만 이게 그렇게 해서 커버될 수 있는 면적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맞아요. 가장 큰 원인이 이게 그 원유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디젤류이기 때문에 원유 같은 경우는 걸쭉해 갖고 진짜 떠내면 이렇게 쭉 떠내면 이게 떠내면 떠내지기라도 하지만 이거는 그것도 안 돼요. 지금은 이제 막 유출됐기 때문에 물하고 섞여 있지만 여기 조금 더 퍼지면 훨씬 더 쉽게 퍼진다는 거죠. 걷어들이기도 힘들어. 그럼 물하고 같이 빨아내야지 우리 옛날에 그 태안에서 그 닦아냈던 것처럼 닦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해낼 수가 없는 정도의 오염인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결국 뭐 완전 망친 거지. 나라 하나 그 관광 명소 하나 완전히 망치는 거죠. 이거 한 방으로. 네. 이제 끝인 거지 이제 여기는. 심하게 보게 되다 보면 이제 이런 레벨인 거거든요. 결국은 보면 이게 거의 이제 산호초에 다 있고 산호초를 따라서 섬을 따라서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요건 옛날 사진이고 지금은 이 섬 안에까지 이제 완전히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들어갔어요. 이 자체를 지금 어떤 방지한다고 해서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안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퍼진 기름 자체가 태안보다도 훨씬 어렵기 때문에 바닷물과 함께 전부 다 빨아내가지고 이거 어디다 갖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방제는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지. 예, 결과적으로 이건 이제 진담으로 하는 얘기인데요. 한 50년 정도 지나면 그 자연 그 정화 현상에 의하고 이게 파도라든지 이런 그 정화 현상에 의해 가지고 이게 이제 그 무너져 가지고 이게 생분해가 돼 가지고 가라앉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완벽하게 되려고 하면 거의 50년 정도가 지나야만 이 유류들이 생분해가 된다는 거죠. 우리 살아생전에는 못 보겠네요. 그렇죠. 다시는. 지금 이게 이제 방제 기름띠를 대고 있는데 이 기름띠 자체가 소용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경유로 돼 있는 연료기 때문에 원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유동성이 넣어서 이게 이제 기름 칸막이로도 잡혀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원유선 같으면 긴 띠를 이루면서 이게 흘러가는데 이게 연료이기 때문에 그걸 막아낼 방법이 없고 막아내게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남아있는 저 배 안에 지금 유출량의 최소 2배 이상의 남은 연료가 있고 그 연료가 이제 그 배가 쪼개지게 되면 한꺼번에 더 많이 확 퍼져 나갈 거고 또 기름의 그 고유의 그 표면 장력의 접착성상
지금까지 퍼져 있는 면적을 훨씬 더 빨리 타고 기름길이 달라붙으면서 이 면적을 훨씬 더 빠르고 진하게 확 퍼져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파도가 외해에서 내해로 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다 밀려서 안으로 밀어넣고 들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뭐 최소 열흘이나 한 달쯤 후면 이 제주도만한 모리셔스 섬 전체는 거의 해안선 전체가 다 기름으로 쫄쫄 다 차버리게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이고, 지금 많은 분들이 동물은 무슨 죄냐, 플랑크톤 미생물도 다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름이 덮어버리면 일단 바다는 산소 투하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거의 다 죽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아이고, 참 진짜 근데 저는 제가 말을 했지만 우리 살아생전에는 이제 다시는 예전에 모리셔스를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살아생전에는 예전에 그 모리셔스 딱 그 왜 관광지 모리셔스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때 찍어놨던 영상으로만 모리셔스는 남아있는 거예요. 다시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문제는 모리셔스에 살고 있는 130만 넘는 이 주민들은 앞으로 생계를 어떻게 할 거라는 거지. 그쵸. 어업도 안 돼, 농업도 안 돼, 관광도 안 돼. 이제 섬의 지하수라든지 식수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이제 전부 다 없어지게 되면 이 130만 명을 누가 수용해서 누가 먹고 살게 해주며 이들이 난민이 돼갖고 흩어져서 다른 나라로 옮겨가려고 했을 때 어느 나라가 받아주겠냐는 얘기지. 아무튼 뭐 이 회사가 쇼센 미쓰이라고 하는 일본 회사가 있다고 하는데 미쓰이라고 하니까는 글쎄요 미쓰이 그룹하고 연결돼 있는 건가 뭐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만들어놓은 구형 벌크선인데 영업을 중국과 브라질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화물 운송업만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벌크선이 뭐냐면은 왜 우리가 흔히 화물을 이제 운송을 할 때 컨테이너에 담잖아요. 근데 철광석이라든지 곡물 같은 경우에는 그 컨테이너에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배 전체에 뻥 뚫어가지고 그 안에다 툭툭툭툭 넣는 거예요. 그래서 벌크선이 조선소에서 만들기 가장 쉬운 기본적인 배래요. 그렇죠. 그냥 외형만 돌리면 되는 거니까. 뭐 일본의 3대 해운사라고 하는데 쇼센 미쓰이가 이게 삼성그룹 미쓰비시 그룹의 아마 계열인 것 같아요. 3대니까 어차피 일본의 재벌은 다 한 그룹이니까. 그러니까 옛날 우리 삼성 사고 생겼을 때처럼 돈으로 밀라고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일본 정부 당국자는 아예 안 갔고 현지 조사를 한다고 6명을 파견해서 현지에 가서 조사하고 있답니다. 6명이서 무슨 보호 작업을 하겠어요? 네, 기본적으로 어떻게 요거를 책임 안 지고 보험 처리하고 퉁쳐버릴까? 그 연구를 하러 갔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리고 핑계를 대겠지. 이건 풍랑 기상 악화라든지 뭐 이런 풍랑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 미필적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에 들어있는 보험금 안에서 이거 다 처리하겠다라고 하면서 기껏 해봐야 한 100억이나 150억 던져주고 합의금으로 던져주고 끝나는 정도에서 퉁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 이란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를 제재할 때 항상 넣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보험과 관련해 가지고 제재를 꼭 넣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배가 움직이는 게 그냥 계약에 의해서 배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배들이 움직이려면 기본적으로 다 보험에 가입을 해야지 운송이 가능하잖아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를 해서 사고가 한 번 터지면 너무 큰 사고가 되니까.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도 미국이 제재를 복원하면서 그 보험과 관련 제재도 다 복원했죠. 그러니까 전 세계의 보험회사들이 이란 배에 보험을 받아줄 수가 없어요. 항공기에 보험을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냐? 배들이 못 움직이는 거야. 사고 날 때에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제재를 딱 걸어버리면 보험사들이 이 배들에 대한 보험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도 묶어버리고 화물기 자체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재 안에 꼭 그 보험이 들어가요. 잘 살펴보시면 그 내용이 꼭 나오거든요. 물론
물론 이란 같은 경우에는 아이씨 사고 나면 나 이러고 이제 똥배짱 굴고 베네수엘라까지 석유 싣고 가기도 하고 예 그러기도 합니다만 예. 아무튼 이 배가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언론의 그 야만성이 그런 건데요. 모리셔스의 어떤 피해라든지 주민들 이런 거보다는 이게 보험을 얼마를 들었으면 보상은 얼마가 나올 것이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뉴스의 탑을 장식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현지에 파견되어 있는 일본 애들은 벌써 그걸로 똥박 굴리는 거야. 빠져나갈 구멍 만들기 위해서. 네. 얘네들이 하는 일이 그런 거거든. 보험금 타는데 큰 무리가 없는 일종의 이제 사고 항적을 만드는 거죠. 네. 우리가 뭐 운송 실수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한 게 아니다.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보상의 어떤 최대 기준 뭐 이런 걸 내놓으면서 자기들이 어떤 방식으로 요만큼으로 손절만 하겠다. 아마 이제 요 내용들이 이 뉴스를 장식한 걸로 보입니다. 네. 많이 안타깝네요. 근데 뭐 방법이 없네요. 살아생전에 모리셔스의 아름다운 해안은 볼 수 없는 걸로. 네. 이래서 진짜 우리 나라는 주변에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우리도 섬이 워낙 많은 나라여서 예, 진짜. 사실 우리나라 그 내외에도요 그 엄청나게 많은 배들이 엄청 다녀요. 정박을 해 있습니다. 특히 유조선 같은 경우에는요. 유조선이 가격이 워낙 지금 기름값이 많이 떨어지고 또 계속 생산하는데 수요량이 없다 보니까 유조선에 실어가지고 우리나라 외해에다가 세워놓고 있는 보관 중으로 세워놓고 있는 배들이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기름값이 너무 싸니까 일단 사야 돼. 근데 저장할 창고가 없어. 그러면 배에다 그냥 사서 실어놓고 딱 세워놓는 거죠. 저장 창고로. 아니 그게 걔네들 이제 운송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리지 못하면 배 안에 들어있는 만큼 일종의 이제 운송비로 보관비를 퉁칠 수가 있는 건데 이걸 내려서 탱크에 넣거나 정유 이쪽에다 넣어가지고 정유 회사의 탱크에다 집어넣잖아요. 그럼 보관료 비용이 훨씬 더 비싸지거든. 배 안에 있는 게 제일 싸게 맥히는 거야. 그나마 지금은 넣을 창고도 없어. 그렇지. 왜냐면 그게 차 있으니까 이제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가득 찬 기름이 진짜 수십만 톤씩 가득 차 있는 유조선들이 외 바다에 막 떠 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태풍이 불어. 그래서 그 배가 예를 들어 전복이 되거나 좌초가 돼. 그랬을 때 나는 사고는요. 무섭다. 이거는 뭐 그 피해 규모를 상상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 모리셔스의 예를 단순하게 모리셔스 참 안 됐다라고 볼 일이 아니라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모리셔스에 이런 사고가 퍼졌대가 아니고 잠깐만 그럼 우리나라는 혹시 이런 걸로부터 안전한가로 옮겨와야 돼요 관심사가. 이 방송의 취지가 그거인 거예요. 이제 그 해운 관련한 회사들이나 정부 당국이 나가 전수조사 해야 돼. 맞아. 지금 우리나라 항구 주변에 그 모여있는 배들이요 안 떠내려가려고 지들끼리 서로 단 묶어놓고 맞아요. 옹기종기 다 모여있어요. 다 모여있어요. 네. 맞아요. 위성사진 그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검색해보면 진짜 운동장 몇 개만한 유조선들 몇 척이 따닥따닥 붙여서 이렇게 모여있단 말이야 거기. 그러니까 왜 그 쇠사슬 같은 거를 쫙 묶어놓잖아요. 근데 그게 갑작스러운 어떤 뭐 태풍이라든지 쓰나미 같은 걸로 해갖고 이게 만일에 엎어져서 뒤집어졌다? 그 유출 사고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나라 또 옛날에 뭐 태안반도 사고는 그거는 사고도 아니야. 그거는 그렇게 큰 유출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거든. 이 몇십만 배럴씩 싣고 있는 이런 유조선이 만일에 좌초된다고 했을 때는 이거는 피해 내용이 어마어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안전조사와 점검을 빨리 해야 돼. 태풍 오잖아 좀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사실 정부가 신경을 쓴다고요. 근데 국민 자체가 그게 뭔지 몰라. 그러면은 정부가 굳이 이거를 전수조사를 하거나 규제를 만들거나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부분도 모리셔스 막 사고가 나면 모리셔스 얘기만 나올 게 아니고 그럼 바로 이어서 어떤 기사가 나와야 돼? 자 그러면 우리나라 현재
항구의 상황은 이런 기획기사 같은 게 당연히 나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관심을 환기시키고 지금 상황이 태풍이 오면 심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라는 식으로 얘기가 흘러가야 돼. 그 방향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러니까 배들이 입항 허가를 받아서 내영에 들어오면 우리나라 통제를 받아요. 근데 입항 허가를 안 받고 저기 떠있는 선박은 이게 거의 치외 복권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얘기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적을 하기 위해서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대기 선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야 그거 빼 거기 주차장 아니야 딴 데 나가 이 얘기를 못 한다는 거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안전관리나 검사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네. 제가 기레기들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란다. 저기요. 그래. 내가 문제네. 내가 너무 상식적이야. 왜냐하면 우리가 나라 걱정을 너무 하네. 일개 유튜버 주제에 우리가. 네. 아니 근데 골치 아프실 텐데. 아니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직업을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기가 가진 직업에 적어도 내가 하는 일이 이 직업이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일이며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다 생각을 이게 직업윤리 아니야? 이런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우리가 지금 직업윤리로 사실 그 해운항공청이나 정부에서 들으면 굉장히 그 걱정스러울 위기 사항을 안 건들면 그냥 모르고 지나갈 사항을 막 우리가 떠들러서 연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할 필요가 있으니까 하는 거죠. 당연하죠. 그리고 적어도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그렇지. 그분들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주변에 알린단 말이야. 야, 모리셔스 지금 거기가 문제가 아니야. 우리나라 주변 지금 어떤 상황인 줄 알아? 근데 왜 이거 신경 안 써? 왜 아무도 관심 없어? 끝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된다니까. 왜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거기서 끝나냐고요. 우리나라에 위험한 원전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거기까지 끌고 들어와야 되는 게 사실은 각자 맡은 직업 내에서 해줘야 되는 역할 아니야? 언론이 해야 될 역할 아니야? 그거 하라는 게 많은 걸 바란 건가요? 자동차 엔진의 활력을 퓨어 부스터. 이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출력이라든지 연비 개선되는 게 바로 보여. 엔진 소리 자체가 변한다니까. 산수몰 검색을 하시거나 02-931-2820으로 연락을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네. 민영화의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모리셔스의 개발이 강화되다 보니까 모리셔스 안에 해안선이 비쌀 거 아니야. 빌라 짓고 뭐 관광지 짓고 해야 되니까. 거기 참 개인용 해변이 거의 80%예요. 88%. 해변을 살 수가 있다. 그렇죠. 80% 민간 업체들이 해변을 사가지고 그 앞에 내해까지 완전히 내 걸로 요건 내 리조트 땅. 내 땅 샀으니까 여긴 내 바다. 요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왜 어떤 리조트들 비싼 이유가 뭐냐면 그 리조트를 이용하게 되면은 그 앞에 해변까지도 그냥 공짜인 거지. 그냥 공짜로 자유자재로 다 활용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땅을 갖고 있는 애들이 앞바다가 내 거기 때문에 관리를 개판 5분 전으로 하고 이런 사고가 생겼어도 정부 입장에서 아니 거기는 국유지도 아니고 사유지 앞에 조처된 배인데 이거 정부가 끼어들어서 돈 쓰기 전에 뭐 알아서 해결하겠지. 자초는 됐다고 하지만 기름을 안 새니까 좀 지나면 꺼내가지 않을까라고 조금 루즈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지. 왜? 지책임 아니니까 그 땅에 대해서. 충격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관리도 모리셔스 정부는 별 관심이 없는 거야. 그냥 리조트에서 네가 돈 벌어서 세금이나 많이 내. 그게 우리 GDP의 25%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규제해서 야 거기 앞에 쓰레기 버리지 마. 야 안전 문제 있으니까 술 먹고 배 태우지 마.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야. 그 안에서 장사하는 애들이 어떻게 해먹든지 신경 안 쓰고 거기다 폐수를 버리든지 그 앞에다 보트를 띄우든지 또는 다이빙 잠수를 시키든지 상관 안 하고 영업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관리가 이원화돼 버린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거야. 이게 진짜 심각한데 왜 우리가 그냥 이런 얘기들 하면 항상 결론이 그럼 우리는 얼마나 잘하고 있고 우리 정부가 어디까지 신경 써야 되고 막 이런 얘기들 저희가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저기요 저희가 모리셔스 기름수 사고에서 이렇게 또 정치로 연결돼서 우리가 도대체 내가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그 언제까지 정치의 어느 부분까지 저희가 신경을 써야 돼요? 라고 아직까지도 그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거는 그냥 깨시민들이 특별히 사명감이 넘쳐서 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제가 오늘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집에 어떤 가게를 운영해요. 가게를 운영하면 직원들을 고용하잖아요. 그 직원들을 고용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인이 그 가게에 직원들한테 맡겨놓고 주인이 안 나와. 그런 가게는 흔히들 잘 된다고 그래요? 못 된다고 그래요? 그 가게는 100% 망한다고 그래요. 주인이 나와가지고 차근차근 하나부터 열까지 다 관여를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정확하게 책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어주고 임무를 딱딱딱딱 나눠주고, 그리고 그들이 정확하게 그 임무를 잘 하고 있는지를 봐야지만 그 가게가 잘 된다고 하거든요. 자, 여러분은 이 나라의 가게 주인이에요. 정치인들은 여러분이 고용한 직원이에요. 단, 참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가게 직원들은 내 가게가 잘 안 되면 월급을 못 주는데, 참 이 나라라는 가게는 그 직원들이, 정치인들이 알아서, 우리는 못 살아도 나라는 망해가도 지들 월급은 따박따박 다 가져가. 그것도 많이씩.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나라라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인데 고용한 직원들, 정치인들이 이것들이 내가 지들 월급, 그래 지들 월급 지들이 알아서 가져가는 것까지 내가 어떻게든 용인해 주겠어. 그럼 그 월급에 맞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내 가게니까 당연히 내가 신경 써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 아니, 나는 내가 뭐 주인도 아니고 정치인들이 지들 직업이 그거면 직업이 알아서 지들끼리 해야죠. 그러면 그 가게 망한다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니까요. 우리 태안 유출 사고를 자꾸 이렇게 비교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니 저거 그 인양이라든지 그 해소 작업에 필요한 장비들을 왜 동원 안 해놨으니까 아직 관계부처가 협의가 덜 됐고 예산이 없어서 진행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버럭같이 화를 내시고 동원할 수 있는 루트를 통해서 모든 장비와 그 인력들을 동원해 갖고 빨리 신속 조치하라고 해가지고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거고요. 자원봉사자들이 자기가 도시락 싸들고 부직포 사갖고 와서 그걸 닦아줘 가면서 그걸 진짜 인력의 힘만으로 100년 안에는 복원 안 된다는 태안을 우리가 닦아서 살려낸 국민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고를 일으켰던 삼성중공업 그 배들은 결국 법정 투쟁에서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길게 물고 늘어져 갖고 얼마라고 했죠? 50억 가지고 퉁쳤어요. 50억 그러니까 가지고. 저 그때 왜 자꾸 여기서 정작 사고를 낸 그 가해자 측이 빠져있는지 전 너무 화가 났거든요. 근데 그 당시 언론도 좀 너무한 게 그 태안에 대해서만 다루고 이게 문제를 삼성이 일으켰다고 안 써줬어요. 이게 지금까지 모르는 사람 분명히 있을걸요. 만일 그때 우리 이 503이라든지 MB가 만일에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하면요, 아마 어떠한 방식으로 사고 대처를 했을지 비교를 해보세요. 모리셔스 못지않은 저기를 했을 거고, 그래서 그 확산 피해가 태안에서 끝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전국에 있는 빠지선과 그 기름을 막을 수 있는 이것들이 다 동원돼서 태안 앞바다를 두 겹, 세 겹으로 쳐가지고 이게 남해안으로 흘러내리는 걸 막아가지고 그 당시 전라도나 양식장으로 돼 있는 해안의 피해를 막아낸 금액이 어마어마한 경제 효과를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실 자원봉사 가셨던 분들 사실 그 기름 냄새에 노출돼가지고 후유증 겪으신 분들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그 뻘을 파면 생태계 복원이 됐다고 하지만 바다 안에 뻘을 뒤집으면 아직도 기름이 나오죠. 진짜. 네, 나오죠. 네, 그런 와중에 삼성은 빠져나갔고, 그렇죠. 네, 최근에 이재용과 관련해서 노조 그와에 관련한 개인 부분에 있어서도 무죄 판결을 받는. 이건 또 손혜원 얘기로 시작했는데 또 이재용 판결에 또 한 번 열이 받으면서 얘기를 마무리 짓게 되는데요. 그 전주에는 또 프로포폴. 뭐 개인사니까 그렇다 치자. 그건 뭐 지가 좋아서 취미생활 한 것 같구나. 그것까지 뭐라고 하진 않겠지만
너 너무 많이 가십을 타고 다니는 거 아니니? 오빠라고 불렀어. 아무튼 나 세상 오빠라는 단어 싫어하거든요. 정말? 네. 나 별로 오빠라는 단어 잘 안 쓰거든요. 학교 다닐 때도 그냥 선배 이랬지 오빠라고 안 했거든요. 네. 아무튼 어찌 됐거나 오늘의 머리셔츠의 교훈은 그겁니다. 민영화 그리고 빠른 정부의 대책 그리고 우리도 그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폭탄들이 우리 외해에 몇십 척이 떠 있다는 거. 이 세 가지 주제로 얘기를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